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제가 2, 3주 전부터 한국 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지켜보았는데 그러다가 증권주를 살펴보게 됐고요. 증권주를 또 살펴보다 보니까 증권회사가 최근에 수익 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에는 증권주와 관련돼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기존의 증권주를 바라볼 때는 사실 주식시장에 후행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올라가면 증권회사가 좀 나중에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 쫓아가서 오르기 시작해서 증권주가 오르면 거의 시장이 다 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기존의 증권주의 실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개인 투자, 위탁 매매 수수료, 브로커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회전율을 올리면 그게 이제 증권회사에는 주 수익원이 되었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주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식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전히 그런 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증권주를 보게 된다면 좀 틀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증권주의 수익원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수익, 위탁 매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므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증권회사의 이익들인데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거의 뭐 완전 경쟁 시장. 네. 무료 수수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퇴색되지는 것 같아요. 뭐 무료 수수료 이벤트도 많은 증권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평균적인 업계의 약정 수수료율이 인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시장 증권 쪽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핀테크 업체들도 만일에 이런 브로커리지 쪽에 만일에 참여를 한다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위탁 매매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무료 수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채널의 경쟁 심화가 심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원이 바로 이제 WM이라고 하는 상품 수익, ELS나 DLS나 채권과 관련된 부분. 이쪽도 상품이 나온 지 꽤 오래됐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것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 ELS도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10% 이상짜리도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박스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미국 제외하고 글로벌 지수가 이렇다 보니 진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 ELS 쪽에서도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조금 더 많이 뭐 요 정도가 목표 수익률로 된 것 같아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렇다고 막 비중이 갑자기 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항상 가져왔던 수익이었고 그리고 또 ELS나 DLS나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나 제약, 요인이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최근에 수익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IB와 관련된 운용 자산이 굉장히 크고 다양하게 속도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IB라고 하면 이제 IPO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또는 뭐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인수금융을 주선한다던가 아니면 뭐 금융자문,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대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어떤 IB의 딜과 영역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산으로 하는 투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기간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제약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덜 영향을 받게 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만한 요인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올라야 좋다라는 관점이 많았는데 증권회사의 최근 이렇게 수익을 보게 되면 브로커리지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WM 영역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IB와 관련된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권회사의 기초 체력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된 부분은 1분기 실적, 2019년도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어닝서프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2018년도 1분기 대비 2019년도 1분기의 증권시장의 평균적인 거래 대금이 4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매매가 굉장히 크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바로 아까 세 번째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I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딜이나 자기 자본을 증권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직접 투자해서 내는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수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구나. 기초 체력이 달라지고 있구나. 기존에 보던 관점보다는 좀 더 넓혀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실질적으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사실 살펴보면 2분기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하 가능성 발표하고 유로존에서도 인하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은에서도 소수 의견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또 2분기에는 금리 인하 어떤 선 반영으로 인해서 채권과 관련된 수익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 미래대우나 아니면 한국금융지주가 사실은 1분기 말 기준으로 채권 잔고 비중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증권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위사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회사별 특징이 있어서 삼성증권은 조금 올드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IB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뭐 이 기존에도 리테일 측면이 강했다. 그러니까 위탁 매매나 WM과 관련된 금융 어떤 뭐 자산 투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IB가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투자할 여력이 많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본을 아직까지 많이 활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향후 1, 2년, 2, 3년 내에 IB와 관련된 큰 규모의 투자나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대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대우는 해외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조 원 정도. 그래서 이쪽에서 투자 수익이 나게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큰 호재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얘네가 이제 PI나 IB 쪽에 한 6조 원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이라 또 기존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둔 게 많아서 앞으로 이제 엑시스를 하게 될 때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뭐 최근 1, 2년 사이에 향후 1, 2년 사이에 크게 투자할 만한 여력은 적지만 수익을 거둘 만한 요인들은 많이 있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삼성처럼 좀 올드 스타일인데 얘네는 이제 개인 매매 비중이 많죠. 그러니까 약정 점유율로 본다면 사실 주식시장이 이제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약정 점유율에서 키움이 한 19% 정도 차지하고요. 미래대유가 12% 정도. 그리고 나머지 뭐 NH나 한국금융지주나 삼성증권이 한 6에서 7%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키움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전에 우리가 영웅문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키움은 아직까지도 좀 올드 스타일로 주식의 어떤 지수가 많이 오른다거나 개인들의 일평균 매매 투자 뭐 이런 거래 대금 규모가 많이 좋아진다거나 뭐 이럴 때 사실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IB 쪽도 투자를 최근에 이제 크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은 많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나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보는 레포트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미래대우처럼 IB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온 회사예요. 따라서 향후에는 투자할 여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대우처럼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한 수익원이 나중에 이제 엑시트하면서 큰 규모의 이익으로 분배금이나 배당금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 투자도 굉장히 잘 해놔서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가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동사가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핀테크 기업과 연관된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밸류에이션상 매력을 더 확실히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실적도 괜찮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별까지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증권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좀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증권주 최근에 이제 위탁 매매 영역이 줄어들고 IB와 관련된 딜이 많아진 게 2, 3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2, 3년 정도 분기별로 실적을 보니까 증권주는 1분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전에. 왜냐하면 지난해 뭐 직전 연도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1분기에 실적에 이제 배당금이나 분배금 영향으로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본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주가 지수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1분기 때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1분기 실적 전이 상대적으로 가장 매력이 있는 증권주를 보기에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포인트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또 가장 좋은 부분이더라고요. 원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촘촘해지고 막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증권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뭐 혁신금융 추진 발표 뭐 이런 걸 본다면 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고, 신용 공여 한도의 확대나 뭐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했고, 또 뭐 NCR과 같은 산정 완화를 좀 진행을 했고, 6월 3일부터는 증권거래세율도 인하했고. 물론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걷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부분만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증권업종과 관련돼서 자기 자본을 키우고 증자를 하고 뭐 이런 규모에 있어서 사실은 나라에서 큰 회사를 육성하려는 정책, 그리고 핀테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약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우리가 주가 지수가 올라야 증권주에 좋은 거고, 따라서 리스크는 지수가 오르지 않고 막 미국도 떨어지고 홍콩도 떨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증권주가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위탁 매매와 관련된 영역이 점점 더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줄어들면서 IB와 관련된 딜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장 리스크보다는 신용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투자한 자산이나 투자한 여러 가지 거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또 그게 금융위기의 뭐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생각도 들었고, 뭐 자세하게 제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증권주와 IB 쪽과 관련돼서 본다면 신용 리스크 측면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방송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무역회담을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TSMC 같은 회사에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사심 있게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저도 이제 촬영을 마치고 뉴스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주식망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